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순특강 문학 고전시가 작품 중에 6번째 작품 우활과 가사 작품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훈이라는 작가는요, 조선 중기에 중심부 사대부보다는 주변부 사대부로서 조금 더 주목받지는 못하고 입신양명 출세는 못하는데 이제 궁핍함, 가난함을 주로 노래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탄궁가라는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궁자가 궁핍하다,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역시 자신의 가난함, 궁핍함을 노래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의 주제의식들이 있는데요. 그 작품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갈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음보로 우활도 우아알샤, 그토록 우아알샤 요거처럼요, 네 덩어리로 끊어져 있지만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길이의 제한이 없는 우리 가사갈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어찌 생기 몸이 이토록 우활한가 나와 있어요. 자, 제목부터가 우활가니까 우활이라는 단어 뜻 알고 가셔야 되겠죠. 우리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지금 어휘가 나와 있지만 단편적으로 그냥 어리석다, 어리석듬, 어리석음, 쉽게 말하면 멍청함. 나 왜 이렇게 멍청할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어찌 생긴 몸이 이렇게 어리석을까? 와, 나 이런 몸 왜 이렇게 어리석지? 나 왜 이렇게 어리석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생긴 몸은요, 우리 화자 자신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화자 자신, 이토록 어리석을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을 어리석다고 한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반복합니다. 우활도 우아할샤, 그토록 우아할샤. 할샤라고 하는 건 뭐뭐 하는 구나라고 해석해 주시면 자연스러울 텐데, 어리석고 어리석구나, 그토록 어리석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한탄해 주는 부분으로 첫 번째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자신을, 화자 자신을 한탄하고 어리석다고 굉장히 탄식하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가보기 전에 형식적인 특징 한번 잡고 갈게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이런 구조 뭐라고 합니까? 그냥 AA, BA라고 구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는 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 구조로 우리는 운율을 형성한다. 사음보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신의 한탄, 즉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제의식도 강조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봐, 번님네야, 우아란 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친구.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알고 지낸 지인이겠죠. 이봐, 번님네. 내 어리석은 말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드러나는, 즉 듣는 사람 청자가 나옵니다. 청자 누구요? 맞습니다. A에 표시되어 있는 번님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품은 청자가 드러나요. 청자 설정. 그래서 우아란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누가 하는 말? 번님네예요? 화자예요? 그쵸? 화자 자신. 내가 하는 말이니까 내 어리석은 말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화자의 말이 되겠죠.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썰 풀어요. 자기 썰, 어리석은 썰, 내가 왜 어리석은지에 대한 썰을 쭉 풉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내 젊었을 때 우월함이 끝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썰부터 나 때는부터 계속 얘기해요. 자, 근데 뒤에서요 쭉 가다 보면 번님네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번님네야 말하고요,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특징 잡고 가셔야 되는데, 자, 말을 건네는 어조 맞습니까? 네, 맞죠. 말을 건네고 있잖아요. 청자한테. 그죠? 그래서 번님네야 이렇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을 건네는 어조. 요거 맞죠? 네. 자, 말을 건네는 어조면요, 우리는 또 무슨 체라고 얘기하냐면 독백체가 아니라 대화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형식으로 넘어가다 보면요, 형식은 답변이 왔어야 돼요. 번님네가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대화 형식은 아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대화체랑 대화 형식 구분 못하는 친구들은요, 참고로 이 대화체가 이렇게 넓다면 대화 형식은 찐으로 답변이 있으니까 대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작품 공부할 때도요, 요거 두 개 구분 짓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또 하나의 우리 형식적 특징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요 부르잖아요. 그럼 부르니까 무슨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돈호법도 추가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봐, 번님네 내 우월한 말 들어봐 라고 해서 말을 건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내 젊었을 때 우월함이 그지 없대요. 누가요? 내가요. 그쵸? 이내 내가 젊었을 때, 그래서 과거에, 화자의 과거에 멍청함, 어리석음이 끝이 없대요. 그래서 이 몸이 태어남이, 생겨남이 금수와 다르대요. 금수라고 하는 건 우리 뭐예요? 금수보다 못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뭐야?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동물.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건 당연히 짐승과 달리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를 따랐는지가 나오거든요. 시험 포인트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 요겁니다. 애칭 경영, 춘군 제장, 내 분수로 여겼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지금 애칭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경형이라고 하는 건 형을 공경한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을 공경한다. 그리고 임금을 따르고요. 그리고 어르신, 길장자 쓰니까 어르신을 또 공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묶어가지고 어휘 알아두셔야 되지만 대체 어휘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되겠죠? 뭡니까? 바로 네, 유교적 이념이 되겠습니다. 유교적 이념. 그래서 그 유교적 이념 사상을 내 분수로 여겼대요. 내 분수.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이걸 추구했다는 거야. 싫어했다는 거예요. 내 분수, 내 처지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는 자세였다 이거죠. 나 따랐다. 그래서 유교적 이념을 굉장히 중시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가난한 사대부라고 화자는 캐릭터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아, 여기서 사대부의 그 면모가 보여주는 거죠. 부유하고 좀 중심의 막 인싸의 사대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내가 유교적 이념은 지켰다. 왜? 뭐랑 달라서? 난 짐승하고 달라. 태어나는 게. 그래서 나는 유교적 이념 다 지켰어. 여기 화면이 조금 잘렸는데요. 말로 살짝 해드리면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지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하나도 못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 부분 중에 내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자세 나는데 못 이룬 건 성과가 없다는 거죠. 결과가 없다고, 결과가. 추구만 했거든. 왜 이거 유교적 이념을 실현 못했을까? 네. 이제 입신양면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출세를 못했다는 얘기. 그래서 세월이 늦었대요. 그래서 세월이 늦어진다는 거는 그냥 속절없이 입신양명 안 하고 세월이 술술술술 흘러갔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입신양명을 못한다라는 것을 화자가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파트로 가볼게요. 자, 평색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신양명 못하고 세월이 계속 흘러가니까 평생의 어리석음 날 따라 길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날 따라 길어간다. 그래서 평생 우활함, 나는 평생 어리석게 살았어. 여기서도 자신을 한탄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젊었을 때만 혹은 지금만 우월한 게 아니라 나는 계속 우월했다라는 정보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또 한 칸 초가집이 비세는 줄 알았겠어?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 나오죠? 아침이 부족하고 저녁은 근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 아침 저녁으로 계속 걱정을 한다라는 얘기겠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는 한 칸 초가집이 비세는 줄 알았겠어 이거야. 그러면
여기 구절을 통해서 이 화자의 상황이 나와지거든요. 이 사람 초가집에 있대요. 한 칸, 지금 따지면 원룸, 네, 원룸에 비가 새는 줄 알았대요, 몰랐대요? 자, 서리법 헷갈려하는 친구들, 또 현대어풀이 헷갈려하는 친구들, 현대어로 쉽게 바꿔보시면 돼요. 초가집 비 새는 줄 알았겠어? 몰랐다라는 거죠. 응. 알았겠어? 그거?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팩트는 뭐예요? 초가집에서 비 샌다. 첫 번째 팩트. 그리고 나 그 사실 몰랐어. 두 번째. 네, 그렇게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어찌됐든 화자의 정보가 나와요. 뭐요?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 보여주는 단어 나오죠? 현순백결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옷에 옛날에는 뭐 이런 옷들이 아니니까 이제 한복이나 아니면 면 이렇게 해가지고 소공예로 할 텐데 모이시 뭐 이런 거. 그래서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말에 구멍 뚫리면 막 바느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안 그렇지만. 근데 그런 것들처럼 100번을 이렇게 깁는 거예요. 이렇게 옷이 찢어져도 100번 수리. 그러니까 옷을 새로 살 돈이 없다는 거죠. 가난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것도 조차도 어휘조차도 얘랑 묶어서 가난 궁핍 처지랑 엮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부끄러움을 어이알며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끄러움 어떻게 알겠어? 나 뭐 부끄러움 몰랐었어 라고 하면서 자꾸 한탄해요.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겠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화자가 느끼는 결과예요, 결과. 현재 느끼는 감정이죠. 현재 처지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과거에 그 사실을 몰랐다. 과거에는 모름. 인 거죠. 네. 그래서 굳이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사실 내용,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예요? 되게 자존감 낮죠. 되게 한탄하죠.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친 말 미움받을 줄 알았겠어?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형식적인 특징 따져볼까요? 굉장히 서리법 많이 반복되죠. 서리법 반복되고, 그리고 서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영탄적 어조라고 해서 영탄이라는 말이 자신의 정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면 영탄이라는 어조로 섞은 것이니까 둘 다 맞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나 그럴 수 몰랐어, 알았던가 하면서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함, 그리고 현재 우울한 처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 텐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시구가 또 한 번 나오죠. 뭐요? 우활도 우활샤, 그토록 우활샤, 우활할샤, 이렇게 나와요. AA, BA 구조, 우리가 이행에서 봤던 그 구조가 또 한 번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구가 반복된다. 요것도 맞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시구가 반복되죠? 계속 가볼게요. 자,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알며, 여름 정자에 잠을 들어 꿈꿀 줄 어이알고, 가을 하늘에 달 맞아 밤눈을 준 어이하며, 겨울 눈에 시흥 겨워서 춤을 어이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는 앞대가리 딱 보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밑에 뭐라고 나와요? 사시가경. 이게 사시사철 사계절이죠. 그쵸? 그래서 사계절. 사계절에 어찌할 줄 모르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어찌할 줄 몰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 사시사철 어떻다? 똑똑하다, 멍청하다, 사시사철? 네, 멍청하다, 어리석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능 특강 문제 푸는 친구들, 문제 풀었던 친구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치를 못 즐겼다는 거야, 즐겼다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내가 놀지를 못해서 어리석었냐, 내가 놀다가 입신양면, 출세, 뭔가 사대부로서의 이름을 널리는 일을 못해서 어리석냐, 두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놀다가, 젊었을 때 사시사철 그냥 흥청망청 자연에서 그냥 놀다가 세월이 우욱 갔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꽃을 불고 돌아올 줄 어떻게 알겠냐?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고. 잠이 들어가지고 꿈 깰 줄 안 깼다는 거예요. 그죠? 달 맞아가지고 잠드는 줄, 밤 드는 줄 어떻게 알겠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래서 달 맞이했다 이거죠 뭐. 시흥 겨워서 추움도 몰랐어요.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사시사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계절을 굉장히 잘 즐겼어요. 사시사철 굉장히 자연을 즐김. 그래서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나 젊었을 때 너무 어리석었네? 젊은 날이 어리석음. 그죠? 날 우아람. 물 부각하기 위해서 나 사시사철 왜 이러고 놀았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알겠어? 내가 돌아올 줄 어떻게 알겠어? 안 돌아왔어. 계속 놀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시사경에 어찌할 줄 모르도나 라고 해서 여기도 탄식, 한탄 라고 얘기하죠. 자, 표현법 가보갈게요. 표현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대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반복 구조, 유사한 통사 구조라고도 나오죠. 대구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반복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밑에가 조금 잘려서 이해해 주세요. 저기 말로의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라고 했는데 교재 여러분 보시면서 할 거니까요. 여기에서 간단하게만 쓸게요. 말로의 버린 몸. 이때의 말로는요, 우리 말년에 뭐 이런 얘기예요. 말년에 막 운이 안 좋다 막 이래. 그때의 말이 끝말자란 말이야. 그래서 끝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의 버림은 젊었을 때 우월했어. 근데 내가 나이 들어서 시간이 흘렀는데 말년이 됐어?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버려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젊은 날의 우월함, 말로의 버린 몸, 그러니까는 늙은 현재도 우월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염려하겠어? 무슨 일을 걱정하겠어? 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렇게 사계절의 흐름을 나타내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난 어리석다. 이거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젊었을 때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 놀았으니까 젊었을 때도 입신양면 못하고 나이 들어서도 못했다 라고 하는 탄식. 네, 한 가닥 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실을 촬영 강의실을 좀 바꿨더니 지금 밑에가 조금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또 같이 교재랑 순특강이랑 보고 있으니까 요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세속의 시비도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금심할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의 세속이라고 얘기하면 뒤집어 보세요. 뭐예요? 속세 이렇게가 되겠죠. 인간의 삶, 즉 자연하고 대조적인 부분이죠. 시비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름인데요. 여러분 시비 걸지 마 이렇게 한다면 옳고 그름 따지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속의 시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속세에 있다라는 거겠죠. 속세에 있다. 그것을 듣도 보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속세와 소통을 해요. 단절을 해요. 그쵸? 단절감, 거리감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 사람 자연에서 원룸 초가집에서 지금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금심할까 라고 얘기해요. 자, 속세의 소식도 다 못 듣는데 이 몸의 처지에 나 100년을 동안 어떻게 살겠어, 근심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막막하고요. 답답한 심정이죠. 그쵸? 100년 동안 근심하겠어 라고 얘기하죠. 자, 똑같이 반복되죠. 계속. 네, 시구 반복되고요. 아침에 누웠고 낮에도 그러하니까 하늘이 준 우화를 내 설마 어이하리. 자, 시험 포인트 여기 좀 많이 나와요. 여기 별표 쳐주시고. 자, 아침에 누웠고 낮에도 그래요. 변함없는 태도죠. 변함없는 생활이에요. 뭔가 재미가 없어.
계속 가난하고 궁핍하고 계속 그냥 우울해. 막 자기 탄식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계속 누웠고 낮에도 그냥 똑같아요. 그냥 톱니바퀴처럼 계속. 그래서 이걸 뭔가 마음은 변화시키고 또 극복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시험 포인트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하늘이 준 우활. 그러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늘이 나한테 부여를 해줬어. 너 멍청해 이렇게 부여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 설마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뭐예요? 저항해요? 아니죠. 의지가 있나요? 없죠.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이미지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체념적 태도라고 하죠. 포기해요. 야, 어떻게 하겠어? 뭐 이렇게. 야, 내가 뭐 하늘이 줬는데 내가 뭐 어떻게 망했어.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도 애달프다. 고쳐 앉아서 생각한다. 그래도 포기해도요. 그래도 슬퍼. 뭔가 포기하면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 포기해도 진짜 짜증나네 너무 외롭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애달프다 부정적 정서 나옵니다. 서러움, 슬픔. 그래서 고쳐 앉아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 많고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인트도 또 잡고 가면 이 몸이 늦게 태어난다. 뒤에랑 이어지니까 한쪽에 쓸게요. 늦게 태어나다. 그래서 애달픈 일 많고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애달픈 이유거든요. 애달픈 원인. 아니, 도대체 뭐가 늦게 태어났는데? 라는 얘기예요. 어떤 시기에 늦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애달프다고 인식하는지 뒤에서 이어져 볼 테지만 형식 한 번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연히 서리법 이런 것들은 또 꼼꼼하게는 체크 안 해드릴게요, 여러분. 반복 표현법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뒤에 이어서 가볼게요. 자, 100번 다시 죽어서 옛사람이 되고 싶네 라고 얘기해요. 얘가 뭘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지금 처음 한 거야. 그죠? 앞에서는 약간 그죠? 같이 있으면 좀 약간 우울한 스타일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은 야, 난 망했어. 야, 난 가난해. 나는 멍청해.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야. 근데 맨 처음으로 이제 뭘 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뭘 하고 싶대요? 뭐가 되고 싶대요? 옛사람이 되고 싶대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거는 되고 싶다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해요. 지향하는 가치라고 해요. 지향, 원하는 거잖아요. 지향 하는 대상이에요. 옛날 사람 되고 싶대요. 그니까 봐봐요. 앞에서 얘기했던 늦게 태어나가지고 나 애달프다. 나 옛날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100번 다시 죽어서 고쳐 죽어가지고 옛사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 사람. 그 중에 옛날 사람인데 멍청한 사람 되고 싶진 않겠죠. 그쵸? 옛날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우리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자, 현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현이라고 보시면.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옛날의 사람이냐. 옛날이라고 막 구석기, 신석기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한번 살펴봤더니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 1월을 잠깐이나 쬐을 것을 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묶어줄게요. 여기서 지향하는 가치가 나옵니다. 그쵸? 화자가 지향하는 거. 일자적으로 뭐? 태평성대. 태평성대는 뭐예요? 나라가 잘 돌아가는 모양. 안정적인 거. 와, 나라가 태평하다, 안정적이다, 대박 좋다, 황금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태평성대에 내가 잠깐 놀아보면요. 요순 1월을 잠시나마 쬐을 것을 이라고 하는 얘도 지향하는 가치인데요. 요순이라고 했을 때는 요나라, 요임금, 순임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호황기라고 현실적으로 부르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뉴스 틀다 보면은 다 불황입니다. 막 경제가 막 안 좋아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
조금 더 우리 지금 너무 좋아요. 경제 최고요. 막 이런 얘기가 별로 흔하지가 않죠. 아무튼 옛날 옛적에 요나라 요임금, 순임금이 다스릴 때는요. 굉장히 태평성대, 즉 너무너무 좋은 황금기의 대명사로 불려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작품도 나오겠지만 고전 시가에서 요순임금이라고 하면 좋은 시절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시절 태평성대 좋은 시절에 일월을 잠시나마 쬐 것을 언제 태어났으면? 이때 태어났으면, 옛날에 태어났으면 화자가 지향하는 시대죠. 그쵸? 태평성대 할 것을. 근데 지금 한다 못한다? 못한다. 내가 이거를 지향하는 시대, 이걸 왜 꿈꾸냐면 옛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잖아요. 옛사람 되고 싶은 이유잖아요. 내가 조금만 중국 시대에 요임금, 순임금이 다스릴 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대요. 나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할 것을 지금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어. 우리 애가 참 순박해 이러면 좋은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래서 좋은 풍속은 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좋은 문화가 경박한, 애가 좀 경박해 이러면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현실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지금 있는 시대, 화자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어떤 시대랑 대조되는 거? 맞습니다. 태평성대랑 대조되는 시대인 거죠. 그쵸? 태평성대랑 경박하게 되어 있는 현실이 대조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좋은 문화가 경박하게 될 정도로 나라가 쓰라기가 되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번잡한 정회를 누구에게 이르려는가?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번잡한 정회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의 정이 우리 초코파이에 그려져 있는 정이잖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초코파이 마케팅이 마음을 전하다 해가지고 초코파이의 정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회라고 하는 건 생각, 마음인데요. 번잡한 생각, 번잡한 마음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화자는 느끼고 있죠. 화자의 고뇌 그리고 한탄이라고 보시겠죠. 누구에게 말하겠어 라고 얘기하죠. 누구한테 말할 때 있다 없다,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 말할 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고뇌가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내적 불안감, 내적 고뇌가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다. 뒤로 가볼게요.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바라보고 싶네. 또 뭐 하고 싶은 것도 나왔네요. 그쵸? 얘가 또 뭐 하고 싶나요? 이거 바라보고 싶대요. 그쵸? 지향하는 거. 태산에 올라가서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다 이거죠. 이때 중국의 태산은 공자가 올라간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현이 겪었던 성현의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성현이 추구했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제 올라가가지고요. 이제 노나라 때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 태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슥 지위를 이렇게 올린 그런 대표적인 성현입니다. 그래서 추구한 삶을 따르고 싶다 이거죠. 뭐 지향.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성현 살던 세상 두루 살펴서 학업 닦던 자취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학업을 닦았어요? 누가 자취, 발자취라고도 하죠. 흔적. 누가 흔적을 남겼는데요? 바로 맞습니다. 공자, 성현들이죠. 성현들이 닦던 자취 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계속 주제 이어지죠. 성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성현 따르고 싶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두루 살펴가지고. 그쵸? 그래서 나는 이제 공자 맹자처럼 성현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애달픈 이유는 나는 이렇게 궁핍하고 나 그리고 너무 서러운 이유는 늦게 태어났어.
이 성현들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 보이지 않는가?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떻겠어? 라고 얘기해요. 자, 주공이라는 이제 인물이 밑에 나와 있지만 이제 주나라의 문왕의 아들 또 무왕의 이제 형제인데 얘가 어디 가고 꿈에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저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수식하고 서술해주는 게 주목해줘야 되는데 봐봐. A는 어디 가고 꿈에 안 보여 라고 하는 건 그 A라고 하는 대상을 원한다 안 원한다? 야, 어떻게 꿈에도 보이지 않아? 보고 싶은데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공은 긍정적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A는 어디 가고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가 라고 해서 굉장한 충신입니다. 충신의 대명사예요, 주공은. 네. 그래서 충신의 대명사, 그 주나라를 세울 때 굉장한 힘을 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그 충신은 어디 가고 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충신을 그리워하고 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충신을 원하는 태도자. 근데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현실을 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요. 매우 심한 삶을 슬퍼한들 어떻겠어? 그래서 정말 이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내가 삶을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해서 굉장히 체념적인 태도가 다시 한번 나오죠. 슬퍼한데 어떻게 했어? 몰라. 그러면서 포기하는 느낌. 밑으로 가볼게요. 만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우월한 마음이 가고 안 오는구나. 이거예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봐봐요. 우월한 마음 앞에서부터 계속 떠들어졌던 어리석은 마음, 멍청한 마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가고 안 오는데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예. 이 마음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이 우월한 마음이 안 오는지를 주목해 줘야 되겠죠. 바로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만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둔다라고 하는 거. 예. 우월함. 마음 오지 않는 방법이죠. 만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면 이 우월한 마음이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이 자세는 화자가 좋아하는, 지향하는 자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볼게요. 세상에 혼자 깨어서 누구한테 말을 할까? 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말할 데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요. 이 사람은 우월한 마음을 극복하고 싶은 태도라고 해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시겠죠? 우월함, 극복, 추구 자세. 그래서 나 멍청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한탄하는 거 나 벗어나고 싶어. 이러한 소망들이 담겨있다, 내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세상에 혼자 깨어서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 누구한테 말할 사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주변에 말할 사람 없다. 말할 대상 없다. 자, 축타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 어이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밑에 송조의 미모를 얼근 날새 잘하는가 라고 했을 때 송조의 미모죠. 좀 짧았는데요. 자, 요거 두 개 구절이 문장 구조 비슷해서 대구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축타, 송조, 위에처럼요. 제가 뭐 주공도 마찬가지고 요순임금 때도 마찬가지고요. 옛날 일을 끌어다가 쓴다라고 해가지고 중국 고사 인용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 고사 인용. 옛날 일이에요. 그래서 끌어다가 쓴다라는 거. 축타는 말솜씨가 대박인데 위나라 때의 사람인데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유재석? 예. 중국의 유재석? 예. 중국의 유재석의 말솜씨를 배워서 어찌하겠어 이거예요. 왜? 유재석 말솜씨 배우면 너무 좋잖아. 근데 지금은 다 늙어가지고 지금 이거 다 한탄하고 다 궁핍하고 그리고 나 이제 뭐 발전할 것도 없어 라는 포기 체념의 태도가 전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느낌이에요. 이제 와서 유재석의 말솜씨를 배워서 뭐 하겠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배웠을 걸 이라는 내포적인 후회 감정도 있겠죠. 아 젊었을 때 유재석의 그런 말솜씨도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배워서 뭐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송조의 미모라고 했을 때는 송나라 때 굉장히 미남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송나라 때의 차은우 네 느낌이겠죠. 네, 그래서 유재석의 말솜씨 지금 배워서 어떡해 뭐 어찌해. 그리고 이 송나라 때 차은우의 미모를 얼근나체 뭐 칠하면 뭐 하겠어 라는 거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재능이라고 하겠죠. 미모나 말솜씨는 좋은 재능인데요. 좋은 재능 이런 것들을 배워서 어찌하겠다. 배워도 소용없다. 라는 한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요. 어찌해야겠어. 한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표현법 여기서도 짚고 넘어갈게요. 설이 나타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영탄법, 영탄적 어조. 여기서도 영탄적 어조 맞지만요. 설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시구 자체가 대구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유사한 통사구조. 그리고 중국고사 인용도 표현법으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요. 자, 산에 나는 풀과 열매 어디서 얻어먹으려뇨?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사실 요것만 표면적으로 보면요. 풀과 열매 밑에 주석 각주 달려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표면적으로 먼저 알려드리면 산에 나는 이 풀과 열매요. 얻어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얻어먹을 수 없을 정도로 산에 사는 이제 나는 풀과 열매를 얻어먹을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가난, 궁핍. 근데 각주랑 연결해가지고 연결하면 산에서 나는 풀과 열매는 밑에 나와 있듯이 이제 옥황상제의 딸이 저렇게 변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 열매 풀 먹으면 남들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사랑의 묘약 같은 거. 사랑의 묘약 뭐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열매의 대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사랑의 묘약을 어디서 얻어먹겠어 라는 얘기로 그려지죠. 자, 그러니까 남들에게 신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궁핍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위에는 표면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각주랑 연결해서 해석하면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다 우월한 탓이래요. 자,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 위에 연결되는 거죠. 그쵸? 화자의 처지죠. 요거죠. 이거를 얻지 못하니까요. 이거를 얻지 못해서 그래서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죠. 그쵸? 그래서 이게 다 어리석은 탓이래요. 미 원인이다. 그러니까 뭐다? 내 탓이다. 나 어리석은 탓이야. 라고 해서 또 자기 한탄하죠. 우리 자탄이라고 나오거든요. 참고로 씁시다. 자탄. 자기를 탄식한다 해서 자탄. 밑에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다시 헤아리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결사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결사 부분은요.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복표현법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 모든 일이 우월 아닌 일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모든 일을 우월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쵸? 이 우월을 거느리고 100년을 어이 알겠어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100년 어떻게 하겠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체념, 포기, 탄식의 태도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도 어리석은데, 나이가 든 세월이 지나도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데, 앞으로 내가 100년을 산들, 뭐 어떻게 하겠어. 앞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뭔가 내 삶의 처지가 변화지거나, 로또가 된다던가, 인생 역전이 된다던가, 아니다. 왜? 난 어리석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마지막, 아이야, 잔 가득 부어라. 취해서 내 우월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또 청자 나오죠. 아이. 청자 설정합니다. 자, 앞에서 번림내와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표현상의 특징은요. 도노법, 말 건네는 어조, 대화체, 대화 형식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청자 설정하면서 자신의 이야기합니다. 자, 잔가득 부어래요. 무엇을? 잔가득? 술을. 붓겠죠? 여기에서는 술의 기능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해서 우할 있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술의 목적이겠죠.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 술의 기능 많이 나옵니다. 술의 기능은 어리석음, 우화를 잊기 위함의 소재고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셔도 됩니다. 를 외면하고 싶다. 도피하고 싶다. 라는 거야. 몰라. 현생 잊어버려. 막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거 뭐야? 흥취. 뭐 흥겨움 유발.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형식적인 특징 조금만 더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서리법 얻어먹으려니요. 뭐뭐로다, 업도우다, 영탄. 어이아리 설의. 이자 무슨 형 어미? 청유형 어미. 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작품은 청자 2명 나옵니다. 그쵸? 번림내 첫 번째 서사부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마지막 아이야.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사대부잖아요. 아싸인 사대부인데 인싸가 아니라 주변부의 사대부이지만 그래도 하인을 거스릴 거란 말이에요. 가난하지만. 그래서 그 하인한테 야, 자네 술 따라봐. 현실 읽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현실을 탄식해주는 태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어휘를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요 수능에 나오면 어휘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특히 우활이라는 단어 뜻이 안 주어질 수 있어요. 제목의 의미인 요거. 애칭 경영 뭐 이런 기본적인 어휘들 같은 경우는 중국 고사는 주어질 건데요. 그래서 우활이라는 단어는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고요.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이 작품은 자신의 우월함을 한탄하며 자연에 응거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노래합니다. 화자는 스스로 두고 우월도 우월할시야, 그토록 우월할시야라고 창식하는데 이러한 한탄 속에서는 제대로 타고나지 못해서 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투영되어 있습니다. 유교적 이상향 떠올리죠? 뭐요? 아까 막 뭐 임금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뭐 효도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태고의 뜻을 두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요. 이런 뭐예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우월함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나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월함 함께 살아가겠다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결국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우월함을 잊고 살아가고 싶은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강렬한 적극적, 극복적 의지는 없는데요. 속마음은 이거 멍청함 잊고 싶다. 우월함 벗어나고 싶다. 이런 속마음은 내포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요. 우월한 자신에 대한 한탄과 우월을 잊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탄, 소망 두 가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사 작품은 우리 시조의 형식에서 길이가 제한이 없이 길어졌다라고 쉽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총 3단 구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까지 이렇게 3단 구성인데요. 서사 1행부터 3행까지 번님네한테 얘기하는 거. 번님네, 내 우월한 말 들어봐. 거기부터 서사 썰 들어가고요. 본사는 쭉 길죠. 젊은
젊은 시절, 말년, 우아람, 갈등 해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이야, 내가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아이야 그냥 술 먹고 그냥 잊어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마무리되는 결사까지 3단 구성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활가는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선 이 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성. 어떤 구성요? 지금 제가 요거 1행부터 마지막까지 어느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기랑 연결했을 때요. 아까 소망하는 파트가 있고 한탄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요거를 보기랑 연결시켰을 때 엇갈리게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번님네랑 아이하고의 하는 기능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님네랑 아이의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은 청자, 말을 건넨 어조, 대화체의 어조고요. 차이점은 얘가 서사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글을 전개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독자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 같은 경우는 시상을 마무리한다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가사 같은 경우는요. 뭐 대구라든지 설이라든지 영탄적 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디폴트 값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우활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요거 밑에 수정 좀 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